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4주간 이 선물 옵션 프레임 매매를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된 크림슨이라고 합니다. 아마 다시 찾아뵙는 거는 한 6개월 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외국에 살고 있어가지고 자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6개월 전보다는 몸무게가 한 6kg가 쪘어요. 그래서 살이 쪘는데 살이 이렇게 남자가 조금 이렇게 좀 있어 보이려면 좀 이렇게 신체의 균형 있게 살이 이렇게 좀 이렇게 올라야 되는데 배만 이 배로만 가더라고요. 그래서 ET가 됐습니다. ET. 자, 일단 뭐 좀 분위기를 환기를 하는 차원에서 쉽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매매를 할 것이냐. 뭐 많은 분들이 이 개개인에 따르는 어떠한 테크닉 혹은 스킬, 그죠? 여러 가지 기술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자, 국가가 운영하는 공식적인 도박판, 이 선물 옵션. 그럼 얘네들은 과연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시기가 이제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증거를 대라. 도대체 얘네들이 정말 규칙을 가지고 움직이는지 증거를 대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을 때 저 역시 그럼 증거를 보여드리는 쪽으로 이렇게 오늘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4주 강의가 잡혀 있는데 조금 시간이 모자랄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혹시 이 강의 이후에 물론 오늘부터 이 강의 이후에 질문사항이라든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건 편안히 이 투자클럽 혹은 이 기토마토 측에 이 글을 올려주시면 최대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워야 삽니다. 반대로 안 배우면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소 경각심을 좀 드리는 의미에서 거만한 버전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보통 현물 쪽에서 망가지셔서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이 현물 쪽에서 망가지셔서 이 선물로 오십니다. 그죠? 주식에서 성적이 안 좋으셔서 이 선물로 많이 넘어오시죠. 보통 주식 같은 경우엔 답이 없어요. 밑으로 뭐 경제지표라고 합시다. 밑으로 내려 꽂혔을 때 너도 죽지만 나도 죽고 우리 모두가 다 수익을 못 내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지죠. 근데 선물은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쪽으로 배팅을 하든가 아래쪽으로 배팅을 하든가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어떤 추세라든가 뭐 세계의 경기 상황 뭐 이후에 무슨 여러 가지 유럽 정상회의의 결과를 기다려보고 눈만 빤히 쳐다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피 같은 돈을 배팅을 하고 계셨는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간단한 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 입장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게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르는 척 하다가 그날 내리 꽂혔어요. 그날 9시 뉴스, 어떠한 기대 심리에 대한 어떤 반발감, 참 잘 갖다 붙입니다. 이미 여러분 귀에 들어간 뉴스는 뉴스가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증권사, 이 HTS에서 나오는 수많은 이런 이동평균선이라든가 이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가져다 줄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서 자주 매매를 하시게끔 만들기 위한 장치라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과연 얘네가 규칙이 뭐냐? 규칙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조금 보시라는 겁니다. 예전하고 많이 다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까지 고수해 오시던 어떤 차트나 수급이나 이런 부분에서 나는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채널을 빨리 돌리세요. 시간 낭비하시는 겁니다. 조금 다른 관점을 한번 볼까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유심히 이 4주간만이라도 유심히 보시고 매매에 활용을 하시면 아마 분명히 결과가 다를 겁니다. 자, 간단하게 오늘은 그렇습니다. 이제 첫 번째 허상에서 벗어나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매를 해 오셨나? 그 다음에 프레임이 뭐냐 도대체? 그 다음에 이 옵션이 우리나라에서만 물음표죠. 그 다음에 국내 선물 옵션과 해외의 파생 상품이죠. 여러분들이 흔히 많이 박살이 나셨던 FX 마진은 도대체 뭐냐? 어떻게 움직이냐? 그냥 환율이 오르고 국제 유가에 따라서 국제 유가를 관심 있게 보시기 전에
관심 있게 보시기 전에 걔네들이 가격이 형성되는 이 달러 옵션을 먼저 달러 옵션을 먼저 보시는 게 여러분의 계좌를 따뜻하게 하는 게 더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자, 왜 여러분들이 FX 마진에서 실패를 했는지 그것도 한번 보셔야 되는 거죠. 지금 하던 방식으로는 100% 실패합니다. 빨리 떠나세요. 자, 선물 옵션은 지표가 아니라 상품이라는 겁니다. 현물은 맞아요. 현물은 경제지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현물은 얘는 오르고 얘는 내려갈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잘 골라야 됩니다. 종목을.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주식 전문으로 하시는 전문가님들을 개인적으로 참 많이 배우고 싶고 또 참 존경스러운 부분이 있는 게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잘 골라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선물은 다릅니다. 선물은 움직이는 규칙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라고 생각하시기 전에 그 규칙을 하나씩 보시게 되면 조금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지금까지 하셨던 대략 이쯤이면 매수로 갈걸. 뭐 5일 이평선이 깨졌으니까 5일 이평선 기타 등등 블라블라는 바로 평균입니다. 통계란 얘기죠. 통계. 통계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피 같은 매매, 피 같은 이 자신의 자금을 매매하셨다면 그 결과가 지금의 99%가 파생판에서 이 손실이 나고 있다는 게 여러분도 그 희생자 중에 한 분이신 겁니다. 절대 그 바닥에서 못 빠져나오십니다. 생각 발상의 전환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너무 무거웠죠, 주제가. 하지만 분명히 아실 거는 아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뭐 이제 다 좀 이따가 실판을 이용을 하겠습니다만 저 역시 예전에 지금의 이 프레임 매매를 진행을 하기 전에 저 역시 이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한때 유행했었죠. 고 안재환 씨 카니발 차량. 제가 또 하필 그때 또 차량이 또 카니발이에요. 여하튼 그런 부분에서 저도 역시 상당히 안 좋은 그런 결과였다라는 거죠. 제가 아마 멍청해서 그랬을 겁니다. 공부도 많이 했어요, 사실. 그런데 아마 제가 우매해서 영민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차트나 보조지표나 수급에서는 답을 못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렇다면 이 선물 옵션에 과연 규칙이 있을까라는 말도 안 되는 질문부터 제 스스로한테 던졌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발견을 한 겁니다. 이상합니다. 뭔가 왜 여기에서 옵션이 움직일 때 선물이 같이 이 중요한 기점에 옵션에 가격을 맞고 튀기면서 고점과 저점을 만들더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라 그러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허상에서 벗어나를 한번 제가 이제 자극적인 멘트를 좀 드렸었는데 여러분들의 매매 스타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익률입니다. 수익률. 많이 보시는 게 성공률, 그런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성공률 얼마 되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 선물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1% 이상 드실 수 있을까 매일? 못 먹는다에 과감한 한 표입니다. 잘해야 0.5%예요. 그죠? 잘해요. 근데 이상한 게 손절을 1%를 잡습니다. 뭐 맞으면 좀 극단적인 케이스입니다. 이익을 0.5로 잡고 손실을 1% 잡았으면 3전 2승이 되셔야 됩니다. 수수료 생각하지도 말고 3전 2승이 되셔야 본전입니다. 그죠? 본전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컷도 막 다 하고 막 그래. 2%로 늘립니다. 2% 늘립니다. 당연히 성공률이 올라가겠죠. 당연히 올라갑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 4배를 복구를 해야 되죠. 5판 4승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본전입니다. 5판 4승 쉬운 거 아닙니다. 자, 0.1에서 자, 0.5%에서 여러분들이 왜 수익이 안 날까?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깡통구수죠, 깡통구수. 이러한 이 성공률이라든가 수익률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 매매 스타일 한번 보겠습니다. 쭉 올라가다가 이렇게 갑니다. 이제 뭐 어느 날이라고 칠게요. 여기에서 매도를 들어갑니다.
그날 또 미국장이 또 뭐 다우지수가 또 내려 꽂았대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내려왔어요. 결론적으로 내려왔습니다. 문제는 여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 손절폭을 견딜 수 있을까? 저는 못 견딘다에 과감한 한 표입니다. 아마 못 견디실 거예요. 그래 놓곤 여기서 컷다운합니다. 이 즈음에서 여기까지 버텨. 여기까지. 근데 여기 올라와서 컷 피릭 당합니다. 그래 놓곤 거봐 내려가잖아 라고 자기 스스로의 감각을 역시 신뢰를 합니다. 자, 자기 스스로 감각을 신뢰하는 거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부터는 손절을 늘리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더 올리겠죠?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거 먹자고 이만큼을 손절 건다는 겁니다. 장사하지 말아야죠. 이런 장사 하시면 안 됩니다. 물건을 팔면 팔수록 적자인데 이런 장사 하시면 됩니까? 잘해야 본전인 겁니다. 잘해야.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첫날에 0.5포인트를 마이너스를 합니다. 다음날 0.3포인트를 마이너스를 해요. 다음날 0.5포인트를 땁니다. 드디어 나의 실력이 이제 빛을 발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희망을 가지고 역시 다음날 또 배팅을 합니다. 이런 분은 절대 마이너스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빨리 떠나세요. 왜 그러느냐? 결국엔 우리가 중요한 건 1포인트를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1포인트를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중요한 포인트에서 먹고 나온 다음에 컴퓨터를 꺼버리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죠. 도박판에서 이게 뭐 간단한 겁니다. 이렇게 화투를 치고 있습니다. 화투 치고 있으면 항상 잃는 사람은 누구냐면 조급한 사람이에요. 마음만 급해. 빨리 치고 싶어. 자리만 나면 그냥 자리 그냥 비기 그냥 아주 그냥 불이 나게 들어가서 앉아서 화투를 칩니다. 따고 나면 그나마 나아요. 따고 딱 나시는 분은 이 사람이 치는 사람 빨리 와 앉아. 따고 배짱하는 거야? 빨리 와 앉아 이럽니다. 꼭 그런 분들 따죠. 첫째, 여러분들의 조급증은 결코 매매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다? 노리는 자리만 들어가야 됩니다. 노리는 자리만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고 싶죠. 그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노리는 자리만 들어가고 싶지. 누가 처음부터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이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싶겠습니까? 이 자리만 들어가고 싶어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는 이 자리가 과연 뭘까를 조금 아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출발한 게 바로 옵션의 규칙입니다. 선물 옵션의 규칙이라는 거죠. 얘네들이 반드시 맞고 튀기는 자리. 대한민국 선물 옵션만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유아기적인 발상에서 빨리 벗어나세요. FX 마진, 그 다음에 S&P 500. 이제 한국에는 이제 여러 가지, 많이 이제 지금 이 해외 파생 상품이 이제 많이 이제 이 매매가 되고 있습니다만, FX 마진이라든가 이런 그 S&P 부분이, 우리나라 부분이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크게 박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달러 옵션을 제공을 안 합니다. 그 데이터를. 우리나라는 제공하죠. 아까 우리나라 그 HTS에서는 제공을 합니다. 선물과 옵션 데이터를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FX와 S&P는 유료입니다. 유료. 미국에서도 그 작용 욕구 상당히 강해요. 그거를 모르고 앉아가지고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 깨지는 게 신기한 겁니다. 좀 알고 매매를 하자는 거예요. 알고 매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이런 이제 가격적인 측면,
봤었을 때 마디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 마디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흐름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흔히 좋아하시는 추세다. 뭐 상방 추세다, 하방 추세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추세가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추세가 저는 추세라는 걸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추세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과연 맞출 수 있을까? 아마 여러분들은 금방 재벌이 되실 겁니다. 추세를 맞춘다면.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뭐 추세, 추종, 매매, 뭐. 응? 추세를 따라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추세를 여러분들은 못 잡습니다. 불가능해요. 개인들이 잡기에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선물 옵션이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들어가서 1포인트 이상 쫙 뽑아주면 좋죠. 1포인트만 먹고 나올 거라는 그게 됩니까? 안 되죠. 1포인트 안 뽑아줍니다. 1포인트 가기 위해서 밑으로 다 털고 간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것도 사태 매매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딱 찍었다가 밑으로 내려옵니다. 고민이 시작됩니다. 이거는 뭐 1분 봉이라고 할게요. 그 1분 종가순 차트입니다. 저는 뭐 봉 같은 걸 안 믿어서 안 보는데 고민합니다. 여기서 매수를 가야 되나 매도를 가야 되나 고민합니다. 그리고 아차차 싶어서 진입 시간을 놓쳐요. 거봐 미국장이 내리니까 혹시 우리도 내리잖아라고 이렇게 바라봅니다. 여기서 또 제2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매수냐 매도냐. 얼마큼 왔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볼린저 밴드. 물론 뭐 볼린저 밴드는 거의 이 시가 부분에서 많이 형성이 됩니다만 여하튼 그거는 나중에 이제 수준이 좀 올라가시면 그때 하시고 여기서 쭈르르 이렇게 갑니다. 매수 걸었다가 내려꽂힙니다. 그래놓고 손절 걸렸다고 좋아해요. 와 역시 나의 인내심. 그거 박수 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왜 여기서는 매수가 들어가면 안 되는지 왜 뭐 이 부분은 이제 논외로 하겠습니다. 왜 여기서 중요한 건 왜 여기서 매수가 들어가면 안 되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 지점이 도대체 어떤 지점이길래 그러한 옵션의 규칙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가롭게 손절했다고 왜 매수로 가지 못할 건지 밑으로 더 꽂힐 가능성이 높은지를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옵션에 따빠빠빠빡 나오는 신호가 있습니다. 이 가격들이. 이 HTS 보시면 이 시세 엑셀 이제 여러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시세 엑셀 관련된 부분을 다 조언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런 데이터를 상세하게 보셔야 됩니다. 상세하게 보셔서 그 부분들을 다 꿰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어려운 건 아닙니다. 물론 엑셀에서 다 받아 보셔가지고 다 이제 차근차근 다 이제 이 점검을 이제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론에는 과연 어떻게 잡느냐? 자, 그러면 예를 한번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언제 거? 오늘 겁니다. 오늘 겁니다, 이게. 10시 37분에 풋 237이 고점을 찍습니다. 아니, 한 달 전에는 맞고, 예를 들어서 1년 전에는 맞고, 오늘은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오늘도 맞아야 되죠. 오늘 2차원 프레임이 4개가 막 부러졌습니다. 5개인가? 제가 확인할 때 4개였습니다. 이 같은 예, 숫자는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이 부분이라는 거죠. 얘가 고점 찍을 수 있지, 어디서 찍었건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죠? 찍었어요, 고점을. 좋습니다. 거기까지 좋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얘가 빠바바바바바 오다가 여기서 탁 하고 마무리를 집니다. 즉 1.77을 저가로 찍고 그날의 고점 저점을 마무리를 한다는 거죠. 당연히 2.32 10시 37분에서 매수 사인이 들어가고요. 그죠? 그리고 파는 건 다음 행사가, 붙어있는 행사가의 고점 저점 부분에서 청산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2차원입니다. 2차원. 자, 옵션에는 차원이 있습니다. 선물 옵션에는 1차원, 2차원, 3차원이 있습니다. 옵션의 이러한 움직임으로 선물은 당연히 따라가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흔히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는 프로그램 매매입니다. 바로 이게.
마이클이나 존슨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매수해, 매도해, 뭐, 지금 미국에 계신 우리 사장님이 지금 매수를 하라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컴퓨터가 한다는 거예요. 현물 물량을 쫙 뿌리고 쫙 걷어들이고 한다라는 거죠. 현물 개별 주식은 가능합니다. 작전이. 근데 코스피 200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안 되죠. 수조가 들어왔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만지는 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순식간에 마음먹은 대로 장을 돌린다라는 거죠. 이러한 규칙에 맞았었을 때. 반대로 또 일례가 또 있습니다. 저번 주 월요일이었나요? 그때 차트에는 안 보이는데 옵션 수치로는 어떠한 점이 딱 찍혔어요. 그랬더니 뭐 이건 조금 아시는 분만 이해하실 테지만 그 수치에 맞춰가지고 장이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도 당황을 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지? 왜냐면 차트에는 안 보이니까. 저 그림책 백날 보셔서 뭐 이 성과 절대 안 나옵니다. 항상 벗어나셔야 돼요. 여하튼 옵션에는 프레임이 있다는 겁니다. 자, 프레임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프레임이 뭐냐? 우리가 그 큐브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큐브. 자,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이런 박스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 보셨던 풋 235 움직이려면 여기서 출발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얘가 일로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렇죠? 가격이 막 여기 움직이는 겁니다. 그 옆에 또 붙어 있겠죠. 그 옆에 또 아마 붙어 있을 거예요. 얘도 당연히 똑같은 풋이니까 이렇게 움직이겠죠. 얘가 움직일 수 있는 데는 여기까지라는 겁니다. 이 바운더리, 이 경계선까지 움직인다는 거죠.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물론 있겠죠. 가격이 이제 이 옵션의 이 수치가 여러 가지 이 종류를 달리하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얘와 요 지점과 요 지점 사이에 뭐 복잡해 보입니다만 간단한 거예요. 아까 이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얘가 고점 찍은 거 밑에 얘가 쭈르르 와가지고 여기서 고점 찍은 애들을 얘가 고점이고 당연히 얘도 고점이겠죠. 고점 찍은 애들 얘가 와서 1.77에 와가지고 찍고 끝냈다는 겁니다. 장을. 이게 2차원 프레임입니다. 자, 1차원 못 가요? 그럼 1차원. 궁금해. 1차원. 콜. 풋이 서로 바라보는 겁니다. 서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겨, 내가 이겨, 네가 이겨, 내가 이겨. 자, 오늘의 교전지역 어디였죠? 오늘의 교전지역 4.5 됐겠죠? 뭐 4.5 고 금방이겠죠. 내일은 얼마 갖고 왔습니까? 내일. 그거보다 조금 낮아지겠죠. 조금 낮아지는 겁니다. 선물이 낮아진다고요? 큰일 나실 분입니다. 선물이 낮아져서 옵션 가격이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옵션에 프리미엄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프리미엄이 빠져서. 자, 요게 1차원입니다. 내일은 아마 4.3? 2 정도에서 고저점 찍을 겁니다. 보세요. 저랑 얘기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두 번째 2차원 프레임 바로 이겁니다. 자신의 움직임, 나의 움직임. 내가 이렇게 갔으면 그 위에 있는 얘도 이렇게 가겠죠. 얘도 이렇게 갈 겁니다. 얘가 빠바바 좋습니다. 뭐 그럴 수 있어. 빠바바박 내려오는데 얘가 갈 수 있는 건 쉽게 못 넘어간다는 거죠. 여기서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2차원 프레임입니다. 자, 3차원. 여기 이제 2차원 프레임이고요. 자기죠, 자기. 내 위아래. 3차원. 이제 3차원 얘기겠죠. 이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처음에 장이 시작을 할 때 아무 데서나 시가가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허허벌판에서 여기서 시작합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에 딱 시작을 할 때 틀을 쫙 맞추고 시작합니다. 이렇게 정교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조금 더 이제 학습량이 들어가시면 여기 하나 큐브가 중간에 더 껴 있습니다.
그날의 고점은 얘 여기 맞고 튀길 때, 그죠? 얘가 끼워 맞춘다는 거죠. 얘가 움직여서 갔다가 이른바 배열이죠, 배열. 얘가 딱 맞아 떨어지는 데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요게 바로 프레임의 기초라는 겁니다. 저도 소 뒷걸음에 쥐잡듯 찾은 거라. 자, 그러면 뭐 원론적인 얘기하지 말고 이거를 사실상 우리가 실전적인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가 한 번쯤은 조금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되는데, 또 이 토마토 TV의 주 수입 원 중에 하나인 광고 잠깐 보시고, 광고 보시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광고 뿅 잘 보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자, 다음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더워서 자켓을 좀 벗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몸이 말라가지고 웬만한 옷을 잘 안 벗는데 빛이 좀 세네요. 자, 그러면 이 선물 옵션이 과연 대한민국에만 지금 앞으로 배우실 4주 동안 배우실 선물 옵션이 대한민국 옵션에만 과연 선물 옵션이 적용이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왜? 100개 왔으니까. 대한민국의 선물 옵션 100개 온 겁니다. 이거 미국에 있는 거 그대로 100개 온 겁니다. 그럼 요거 문제 해볼까요? S&P 미국 선물 어떻게 되어 있죠? 책에 한국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옵션을 볼 수가 없다. 왜? 돈 내야 되니까. 돈 내야 됩니다. 미국 CME 그룹에서 돈 내셔야 됩니다. 한국은 공짜로 주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는 돈을 내야 돼요. 한편으로 합리적이지만 돈을 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고급 정보를 미쳐서 내가 너한테 공짜로 주게? 그렇게도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정보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달러 옵션. 자, 한국은 어떻게 갑니까? 한국 옵션. 3.0 이하에선 뭐 30만 원이겠죠. 3.0 이하에선 0.05. 그죠? 죄송합니다. 자, 미만에선 0.01로 갑니다. 자, 그러면 S&P 마찬가지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5.0 이상에선 5.0을 포함한 이상에선 0.25로 올라갑니다. 4단계씩 올라가는 거죠. 포인트가. 미만에선 0.05. 왜 그럴까요? 얘는 위에 게 상위 개념이 0.05네. 얘는 밑에가 0.05. 왜 그럴까요? 우리보다 수치가 높아서 그렇습니다. 수치가 높아서 그런 거예요. 자,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작년의 선물 지수하고 올해 선물 지수하고 똑같습니까? 다르죠? 달라요. 왜냐? 코스피 100의 이 주식 가격이 바뀌었겠죠. 올라간 데는 올라가고, 뭐 약간의 이제 대동소이하게는 바뀌었겠지만, 옵션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1990년대 후반에 대한민국에 옵션이 들어간 이후로 단 한 차례도 어김없이, 단 하루도 어김없이 그 규칙이 맞아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옵션의 상대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피보나치 수열. 그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항분포. 말도 어려워. 가지고 막 올라가고. 최종적으로는 2.5라는 수치로 옵션이 구성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2.5일까요? 행사가가. 공부하세요. 배워야 삽니다. 자, S&P 500은 역시 이렇다는 거죠. FX 마진입니다. FX 마진. 역시 달러 옵션도 있습니다. 달러 옵션. 우리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거를 차트로만 매매하니 어디가 고점 저점인지 감이 안 옵니다. 자, 좀 이따가 말씀드릴 왜 FX에서 한국에서는 그게 안 통했을까? 사실 뭐 FX를 하시라고 이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옵션의 규칙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전 세계 어디나. 그리고 0.01초면 수조 달러가 인터넷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한국 시장의 돈도 얼마든지
얼마든지 옵션에 그 숫자에 딱 맞춰지면 빠바바박 물량이 나가서 맞추는 겁니다. 지네가 얼마 빠져먹고 나오겠다는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순진하게 매매하시면 당하는 겁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순진하게 매매를 진행을 하시면 결국엔 결과는 똑같습니다. 자, 규칙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규칙은 똑같습니다. 말씀드렸던 1차원, 2차원, 3차원. 자, 오늘은 지금 공개는 1차원까지 됐고요. 그러니까 저기 2차원까지 됐고 1차원하고 3차원은 공개를 공개 방송 쪽에서는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자, 야간 옵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똑같이 움직입니다. 시간의 차이는 물론 있습니다. 시간의 차이는 1시간 차이가 있죠. 야간하고 야간 옵션하고 선물하고. 하지만 장 중간에 그 원칙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왜? 규칙이니까. 규칙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오늘은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프로그램 매매의 기본 원칙, 가장 중요했던 이 2차원 프레임에서 맞고 튀기는 거. 그렇다면 왜 그 행사가냐라는 겁니다. 왜?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아니 말이야, 오늘은 여기에서 2차원 프레임이 튀겼는데 내일은, 그러니까 어제는 그게 안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어디선 튀기고 어디선 안 튀기고. 그 행사가 공부하셔야 되죠. 어디에서 맞고 튀길 행사가인지. 상당히 엄청나게 중요한 정보죠. 쉽게 아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5월 달에 이 배워야 산다 강의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주셨어요. 이제 기준가라고 하죠. 이제 저는 이제 CP라고 하는데 이 코어 프라이스가 있는데 기준가 부분에서 매매가 여기는 기준가 매매가 안 되잖아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재벌이 되실 줄 알았다면 큰일 나실 분입니다. 욕심이 많으신 거예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 오묘한 옵션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착각이십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자, FX 마진은 왜 여러분들이 망가졌을까? 마찬가지인데 FX 마진도 코어 프라이스가 똑같이 있습니다. 언제? 자, 그거 혹시 아십니까? 전 세계 이 옵션의 만기일이 다 틀립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쓰는 소설이 아니고 실제로 자금이 옮겨 다니게 되면 그렇습니다. 한 날에 했으면 쉽지 않죠. 한 날에 했으면 그 수많은 돈을 전 세계에다 다 뿌려야 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틀립니다. 오늘 당장 이거 강의 끝나고 찾아보세요. 날짜 다 틀립니다. 자, FX 마진에서 우리가 왜 실패할까? 물론 우리나라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FX 마진에서 실패하는 이유. 자, 실패한 이유 잠깐 볼게요. 보통 우리나라는 이제 9시에 장이 시작해서 3시에 끝납니다. 그죠? FX 마진은 1에서 박살이 나는 겁니다. 우리나라 3시 시작을 하면요. 대략 그래도 춤은 춰줍니다. 그죠? 공백기가 좀 있다란 얘기죠. 시간적으로. 근데 FX 마진은 그렇습니까? 아니죠. 거의 몇 분 중간에 뭐 15분, 20분 빼고 다 24시간 매매가 진행이 됩니다. 즉 고점 신호가 여기서 나왔으면 달러 옵션을 맞고 튀기는 1차원이 됐건 2차원이 됐건 3차원이 됐건 맞고 튀기는 요 진행 고점이 나와서 그때부터 내려 꽂기 시작을 합니다. 한국 이 선물옵션 매매하는 방식을 순진하게, 이쯤이면은 아마 매도일 걸 했다가 여기서 계속 여기서 매수 노리고 하다가 컷 당하다가, 에이! 하고 시장에서 아웃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FX 마진, 한국에서. 왜? 정보가 부족하니까. 아는 게 없으니까. 달러 옵션을 모르시잖아요. 달러 옵션을. 그 달러 옵션이 이제 웬만한 정보, 리얼타임. 실제로 이 데이터 받는 게 금액이 한 달에 $200인가 그렇거든요. CME 쪽에서. 이제 카드 결제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문제는 그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쉽게 하실 수는 아마 없을 겁니다. 아마 대한민국 일반 국민이 하시기는 쉽지 않을 텐데. 여하튼, 뭐 그런 걸 떠나서, 그러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차트로 매매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대한민국 선물장에서도 똑같이 그냥 감으로 매매를 하시면, 순진하게 매매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결과는 뻔해요. 모르면 가는 겁니다. 이거는 도박판하고 똑같아요. 주식은 그나마 반토막이 되면 반이라도 건지죠. 반이라도 건져요, 주식은. 선물 옵션은 반도 못 건지고 다 털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시죠? 옵션으로 가세요. 그죠? 그리고 증거금이 없는 옵션 매수로 마무리를 합니다. 최종 마무리 옵션 매수.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만기일날 2시 49분에 혹시 결제될지 모르는 거 간당간당한 거 그거를 로또 복권 사는 심정으로 매매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슬픈 현실입니다. 슬픈 현실이에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사실은 제가 처음 선물 옵션을 이제 제게 알려주신 그 선배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제가 제일 싫은 소리가 뭐냐면, 수익은 시장이 준다라고, 시장의 변화가 수익을 준다라고 하더라고요. 반대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시장의 변화가 수익을 준다면, 저 같은 우매한 사람은 저는 시장의 변화를 읽을 자신이 없어요. 운이란 얘기죠. 운에 저의 피 같은 재산을 맡겨야 됩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9시 뉴스에서 내일 주식시장 어떻게 전망해주는, 지수 전망해주는 9시 뉴스, 경제뉴스 봤습니까? 예측 아무도 못해요. 수많은 전문가가 갖다가 있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뭐냐면, 시장이 수익을 주는 으로 인해서 운으로 나의 수익을 조절이 된다면 이거는 전업을 할 수가 없다는 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오늘은 따고 내일은 잃고 불안정한 거예요. 저의 미래를 투자하기가 불안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운인데. 그죠? 언제까지 운이 좋을 수만 없잖아요. 그렇다면 규칙을 찾는 게 순서라는 겁니다. 규칙을 찾으셔야 돼요. 규칙이 있다라는 겁니다. 넉넉히 진입을 해가지고 계속 올라갈 것이다라고 멍하니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중요하게 여기 부분에서 흔들리고 여기 부분에서 흔들리고 움직이는 곳에서 먹고 빠져나오고 컴퓨터를 꺼버리는 게 장수의 비법입니다. 장수의 비법. 오버나잇은 당연히 안 되고 정신건강에 해롭습니다. 잠 못 주무세요. 피골이 상접합니다. 쪽쪽 마르는 거죠. 그냥 밤새도록. 자, 근본적으로 이러한 규칙 부분을 제가 늘 강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선물과 옵션이, 이 선물 옵션, 이제 파생 상품입니다만, 이 선물 옵션이 경제 상황이라고 생각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경제 상황이라고. 경제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프로그램 매매 도는 걸 보셨으면 절대 그런 생각하실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미 입버릇처럼 프로그램 매매상으로는 어디가 뭐 이익분기점이고 뭐 수익분기점이고 블라블라 해가지고 이렇게 맞춘다라는 겁니다. 프로그램 매매. 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 얘네들의 규칙, 어떤 규칙이 있다면 그 규칙을 따라가시는 데 있어서 과연 그 규칙을 알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는 100% 못 따라갈 거예요. 하지만 엄하게 그림 그리듯 대충 이 정도 되면 아마 매수일 거야, 매도일 거야,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전 세계 최고의 엘리트들이 만든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그런 프로그램은 걔네들이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이 걔네랑 붙어서 이길 수 있을까? 그거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될 것 같습니까?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기본적인 걔네가 만든 원칙만 조금이라도 아는 척 하면서 따라가 보자라는 거예요. 그냥 따라잡기예요. 그냥 신용만 하는 겁니다. 신용만. 위로 아래로 다 올려치는 거 못 먹어요. 불가능합니다. 매매를 하실 때 우매하게 시가에 딱 들어가셔가지고 그냥 오늘은 뭐 전체적인 분위기가 상방 분위기니까 다 털리고 가는 게 무슨 로스컷 다 당하고 맞은꼴 다 오는 상태에서 방향 맞추면 뭐합니까? 그게 바로 깡통 고수입니다. 방향은 잘 맞춰요. 상방은 상방입니다. 밑으로 다 털리고 상방 가는 상방이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매도를 노리고 먹고 빠져나오는 작전을 짜라는 겁니다. 장 시작 전에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되겠다. 이러한 중요한 지점에서 분명히 튀길 것이다
이런 부분을 공부를 하시고 거기를 딱 노리고 딱 들어간다는 거죠. 아까 그 종가 차트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매매가 들어갔을 때 여기에서 정리 준비하자라는 거예요. 정리를. 왜? 푼 매도면 주주주주 여기서 왜? 얘 때문에. 쟤 때문에. 그러면 여기선 더 가격이 안 떨어질 것이다. 그쵸? 선물론 고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매수가 들어갔으니까 정리를 여기서 하고 나오시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 해도 좋지. 여기서 해도 좋아요. 이만큼 먹고 해도 좋고. 당연히 이게 더 착한 매매입니다. 이게 더 훨씬 더 이 효율적인 매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남자가 한 번 다 들었으니까 끝까지 한번 가보겠어. 주루주루 했다면 여기서 여기까지 끌고 가야 한다는 거죠. 왜? 얘 때문에. 단 한 번도 옵션이나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단 한 번도 어김없었던 원칙. 얘 때문에. 그죠? 이게 바로 2차 매매입니다. 요거 하나만 알아도 괜찮다는 거죠. 그러면 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규칙 중에 하나, 제일 중요한 거, 왜 230하고 왜 237이냐라는 거죠. 왜 그 두 행사가냐는 겁니다. 딴 것도 아니고, 딴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 밑에까지. 어디까지, 어느 행사가가 돌파하고 넘어가고, 어디는 맞고 튀기고, 어디는 못 가고. 이렇게 세 개겠죠. 돌파한 애들도 물론 있습니다. 자, 돌파한 애들도 있고, 더 올라간 애들도 있고, 아예 올라가지 못한 애들도 있어요. 행사가 순서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외가, 이제, 그거 아시죠? 비싸면 내가. 싸면 이 옵션 가격이 외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들어가고 맞고 튀어나오고 얘처럼 맞고 튀어나오고 혹은 넘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런 규칙을 아시고 매매를 하셔야 간다라는 거죠. 자, 오늘 제가 드렸던 이 오늘 이제 첫날입니다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지옥에서 빠져나온 사람이니까. 감성적인 부분은 자극을 해서, 아름다운 미래를 꿈꿔요, 이런 순진한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어차피 냉정한 판입니다. 매매를 조금 죄송한 표현인데, 얍삽하게 하셔야 돼요. 얍삽하게. 도박판에서 멋있는 사람은요, 결국엔 개평 받아가지고 택시비 받아가려고 기다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멋있는 척 하실 필요가 없어요. 들어가가지고, 그냥 나 당장 보겠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얼마 못 버텨요. 제가 주변에 그러니까 이 전업투자가 되시고 실전 매매 하셔서 그렇게 멋있게 좀 어떠한 그런 폼새라고 하죠. 남자의 폼새. 그게 과시하는 분 치고 지금까지 살아남으신 분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다 직장 들어가셨어요. 다시. 물론 그분이 여러 가지 사정이 물론 있었겠습니다만 문제는 순진한 매매를 했다라는 거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지갑에 돈을 빼내서 여러분들을 잃게 하기 위해서 전 세계 최고의 엘리트들이 만든 프로그램 매매예요. 순진하게 앉아가서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이 분위기가 이거 좋은데 이렇게 매매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자, 경제 원칙. 우리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후부터 배웠던 경제 원칙이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 수요와 공급. 그렇죠. 이거는 제가 저번 5월 달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혹시 거래되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내일부터라도, 내일 금요일이죠. 내일부터라도 웹카메라 장치하셔서 매매 체결되는 거 한번 보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가만히 한번 해보십시오. 과연 빨간색 매수, 파란색 매도, 매수가 많아서 가격이 올라가나, 매도가 많아서 가격이 내려가나. 보세요. 그러한 경제 원칙이 무참히 짓밟히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인 거, 만기일날이겠죠. 만기일날. 만기일날. 맞습니다.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매도여서 몰아쳤대요. 그거는 3시 15분 이후에 나온 얘기고, 그전에 하면은 전 이미 재벌이 돼 있죠. 무슨 얘기다? 얘네들이 물량을 막 갖다가 막 던집니다. 현물을. 주식이죠. 그리고 가격을 막 떨어뜨려요. 10분 남겨놓고. 막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알고 봤더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외국인이 매도 포지션이었네?
그때 가서 분석하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도박판에서 판 끝나고 나서 아마 마지막에는 어떠한 패가 뜰 거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라이브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라이브. 과연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이 상황이 중요하다는 거죠. 믿을 건 자신밖에 없어요. 실력이라는 겁니다. 실력밖에 없어요. 운도 아닙니다. 운도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선물 옵션 동전 던져가지고 앞면, 뒷면 나와서 앞면 나오면 상방 차라리 이건 나아요. 근데 이것도 될 것 같습니까? 안 돼요. 이것도 다 털립니다. 위아래로. 이상합니다. 분명히 50%의 확률인데 50% 확률이 안 지켜집니다. 경제 원칙이 사정없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바 뭐죠? 수혜공업법칙 뭐 당연히 안 맞고 옵션의 규칙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되는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계속 오늘의 주 핵심은 그 내용이었습니다. 규칙을 아셔야 됩니다. 규칙을 이제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자, 대표적인 거 하나 기준가라고 그죠? CP 기준가 저기 일본에서 왔죠. 무의미합니다. 그거 무의미해요. 물론 유력하다라는 거죠. 그거 하나만 알아가지고 세상을 얻었다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옵션이 틀에 맞춰서 움직이는 요 판, 어떤 이 빈칸에다가 끼워 맞추는 요런 식의 요런 판을 딱 알고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수익은 시장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매수 추세 분위기 이런 게 있어요. 제가 가장 보면서 좀 죄송한 편입니다. 어처구니없던 게 뭐냐면 양봉, 음봉 막 이런 게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왼손으로 도전. 자, 여기까지입니다. 올라갈까 내려갈까요? 모르죠.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에이, 그때는 에너지 인덱스 보조지표를 봐야지. 그죠? 좋아하는 MACD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 지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왔겠죠. 빨간색으로 돼 있어. 매도의 향기가 솔솔 풍깁니다. 그죠? 추세 추정 매매해. 또 올라갑니다. 얘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갑니다. 하염없어요. 하염없습니다. 통계는 그렇습니다. 통계가 틀린 게 이상하죠. 공부할 때는 통계 최고. 이해하기엔 통계 최고. 그런데 실전 안 통한다라는 겁니다. 자, 죄송한 표현인데 증권사라든가 이쪽에서 항상 하는 마케팅이 있습니다. 마케팅이 있어요. 다 대박이야. 만기일날. 이 저번 월물 같은 경우에는 풋옵션 50배 대박 나왔죠? 그거 보면 심장이 두근두근 합니다. 50배? 그죠? 만원 투자했으면 50만원. 블라블라블라 계속 50배.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께 아니에요, 그거. 광고입니다, 그거. 이 규칙을 알지 못하시면 계속 길게 끄는 요런 매매만 계속 하신다면 제 예상으로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오래 버티시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0.5 수익을 0.5로 가고 손실을 1포인트 잡았다. 기본적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는 똑같이 잡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대략 오늘 하루는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자,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데,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이제 앞으로 이제 3주가 더 남았죠. 자, 오늘 끝나시고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차원 프레임 있죠? 이 부분. 보세요. 요것뿐만이 아니고 얘만. 지금 235, 237에서만 나온 게 아닙니다. 두세 개가 더 나왔어요. 확인해서 보세요. 그리고 내일도. 내일 매매 하루 쉬시고, 내일은 어디서 그런가 예측을 한번 해보세요. 가만히 있어봐. 여기까지인가? 예측을 한번 해보세요. 쭉 보시면서 현실적인 이 배팅 가능성, 성공 가능성이 높는 쪽에 여러분들의 이 돈을 투자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어떤 이런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 믿지 마세요. 그거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이 흐름 부분을 여러분 스스로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감각 틀린 겁니다. 여러분 감각 틀려요.
그런 자신감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러지 말고 과학적이고 기계적으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과학적인 매매죠. 과학적인 매매. 왜? 걔네들이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조금이라도 따라잡기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여기까지 대략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에 보신 분들은 반발 심리 좀 있으실 수 있고요. 내용을 좀 아시는 분들은 조금 더 오픈을 해주지라는 그러한 이 학문적인 갈증이 좀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3주 더 남아 있으니까 다음 주, 다다음 주 이렇게 계속 이제 이 공개 강의에서는 제가 제도권에 작년 12월 달 들어온 이후로 제 스스로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주 하려고 하는데 뭐 6주에 한 번 정도는 공부를 하고 있지만 여하튼 최대한 이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도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다해서 공부하실 수 있게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한번 찾아보시고, 자, 오늘 하루도 자, 좋은 하루 되시고, 자,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